수업 첫 강의로 스택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학교 때나 뭐 데이터 구조를 배우면은 아마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 스택일 텐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볼까요? 한 비율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집에 이렇게 박스가 있어요. 박스가 있고, 책상에 있는 책들을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상자 안에 차곡차곡 담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데이터 구조 책을 넣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 책을 넣고, 그 다음에 슬램덩크, 이 참 재밌게 봤었는데 슬램덩크 책을 넣고, 그 다음에 반지의 제왕 책도 또 넣었습니다. 책상이 깔끔해졌어요. 여러분들의 기분도 아주 상쾌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스택이 뭐였지? 큐가 뭐였지? 데이터 구조 책을 다시 좀 꺼내봐야 될 것 같아. 어디 넣었더라? 어디 뒀더라? 하다 보니까 상자에 넣은 게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걸 어떡하죠? 이 상자 맨 밑에 지금 데이터 구조 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책을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지의 제왕 책을 빼내고, 슬램덩크 책을 빼내고, 운영체제 책도 빼내고, 마지막에 마침내 데이터 구조 책을 빼내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스택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스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스택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은 last in, first out, 혹은 반대로 first in, last out 형태를 띠게 됩니다. 아까 비유로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먼저 넣었던 게 가장 나중에 나오고, 가장 나중에 넣었던 게 가장 먼저 나오는 그런 특징을 띠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먼저 넣은 게 나중에 나오고, 나중에 넣은 게 먼저 나오는 이런 형태를 띠는 게 바로 이 스택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스택처럼 자료 구조를 배우는 이유가 결국은 어딘가에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혹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디에 스택과 비슷한 일들이 좀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하나 생각이 드는 게,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부릉부릉부릉. 네, 버스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질서 있게 버스를 타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버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례차례 버스를 탈 텐데, 우리의 또 착한 시민들은 버스를 딱 타려고 봤더니 사람들이 이미 다 앉아 있어요. 결국 서서 가야 되는데, 우리의 선량한 시민분들은 또 질서 있게 안에서부터 차곡차곡 채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 타신 분이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타신 분이 그 다음 안쪽에 들어가고, 그 다음 타신 분이 가장 문과 가까운 바깥쪽에 타게 되겠죠. 그래서 서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같은 장소에서 모든 분들이 내리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나중에 탔던 분이 가장 먼저 내리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탔던 분이 그 다음에 내리게 되고, 가장 일찍 타셨던 분이 가장 늦게 내리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런 형태도 바로 스택인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또 어떤 실생활에서 스택을 써서 뭔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 이거 스택으로 구현했겠다 싶은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문서 편집할 때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네요. 맞습니다. 컨트롤 Z예요. 컨트롤 Z. 컨트롤 Z가 어떤 거냐면은 다 아시죠? 문서를 가지고 막 작성을 하다가 나 이거 잘못했어, 실수했어, 그래서 되돌려야지 했을 때 컨트롤 Z를 누르면은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죠. 이거를 스택으로 구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택을 하나 준비를 해놓고, 알파벳을 A, B, C, D를 입력을 해봤다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A 입력할 때 스택에 A를 넣고, B 입력할 때 스택에 B를 넣고, C를 입력할 때 스택에 C를 넣고, D를 입력해서 스택에 D를 넣었어요. 근데 내가 D를 입력할 게 아니었네. D를 취소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컨트롤 Z를 누르면은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냐면은, 가장 최근에 실행했던 이 D를 스택에서 꺼내가지고 취소를 시켜버리면 되죠. 그렇게 취소를 시키는 순간 이제 D는 사라지게 되고, 당연히 스택에서도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원래 우리가 실제로 입력했었어야 됐던 값이 만약에 Z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제 다시 Z를 입력하면 또다시 스택에 Z를 다시 입력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컨트롤 Z도 스택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강의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스택은 어떤 특징을 지닌다고요? 네, last in, first out, 혹은 first in, last out, 이런 특징을 지닌다는 것. 그리고 사실 스택에 집어넣고 뺄 때에 사용되는 용어가 있어요. 스택에 집어넣을 때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푸시
스택에 푸시한다. 그리고 스택에서 만약에 뺄 때는 뭐라고 하냐면은 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택에 넣을 때는 푸시, 스택에서 뺄 때는 팝. 그래서 가장 뭐 팝을 하게 되면은 가장 위에 스택의 가장 상단에 있는 것을 빼게 되고, 푸시를 하게 되면은 스택에 이제 차곡차곡 넣게 되는 거죠. 그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 용어들이 있지만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 오퍼레이션 용어가 이 두 개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이 영상이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은 다들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은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형태로 여러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올릴 생각이에요. 제가 백엔드 개발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데이터 구조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정리해서 올릴 생각이니까, 혹시나 이제 개발자의 삶을 꿈꾸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혹시 전산학과나 컴퓨터 쪽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뭐를 다루려고 하냐면요, 스택 하면 꼭 같이 나오는 게 있죠. 항상 이제 바늘과 실처럼 붙어 다니는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그쵸, 바로 Q입니다. 다음 시간엔 이 Q 최종 합격을 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Q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스택만큼이나 쉽고 간단한 거기 때문에요. 오늘 영상을 보면 금방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함께 출발해 볼까요? 먼저 복습.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봅시다. 스택은 어떤 구조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쵸, 역시 똑똑하십니다. Last in, first out. 즉 형태로 띄면은 이렇게 뭔가를 하나 놓고 또 스택에다가 또 다른 뭔가를 넣었을 때에 나중에 넣은 게 먼저 나오고 먼저 넣은 게 나중에 나오는 구조, 이게 바로 스택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배울 Q는 뭐냐? Q는 last in, last out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 이제 first in, first out이라고 하는데 뭐 같은 말입니다. 어떤 구조냐면은 이제 Q를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뭔가를 이제 차곡차곡 넣으면은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씩 들어갑니다. Q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들어가고, 이렇게 막 Q에다가 이제 쌓아요. 이렇게 쌓고 나서 Q에서 빠지는 거는 Q에 넣은 순서대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먼저 들어온 애가 먼저 나가고 나중에 들어오는 애가 나중에 나가는 이런 구조를 띠는 것이 Q입니다. 그래서 Q는 순서를 보장하죠. 하나의 Q에서는 먼저 도착한 애를 먼저 빼내고 나중에 도착한 애를 나중에 빼내니까 순서를 보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Q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계속 강조를 하지만 데이터 구조를 배우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개발자로서 어딘가에 쓰려고 하는 건데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혹은 실생활에서 Q를 사용해서 쓰고 있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뭐가 떠올랐냐면은 바로 이 은행이 떠올랐습니다. 은행에 가면은 이렇게 막 창구들이 있어요. 창구마다 이제 고객의 요청을 응대해줄 직원들, 은행원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은행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이제 입구로 들어갑니다. 입구로 들어가면 입구 앞에 뭐가 있죠? 뭐가 있냐면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번호표 뽑는 게 있어요. 번호표 뽑는 게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은행에 도착을 해가지고 번호표를 가가지고 순서대로 차례차례 번호표를 뽑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번호표를 뽑아요. 그러면은 각 은행의 창구마다 보면은 위에 전광판이 있잖아요. 은행원이 있는 위에 전광판이 있고, 이 전광판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번호표가 발급된 순서대로 번호가 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1번 고객하고 2번 고객하고 3번 고객하고 4번, 5번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됐냐면 바로 이것이 이제 Q로 구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Q로 구현이 되어 있어서 번호표에서 이제 뽑을 때마다 차곡차곡 이제 1번 이렇게 넣어서 1번, 그 다음에 들어간 건 2번, 이렇게 번호표 순서대로 발급된 순서대로 Q에다가 놓고, 이 창구에서 띄워줄 때마다 차곡차곡 하나하나씩 빼가지고 1번, 2번, 뭐 3번 이렇게 하나하나씩 띄워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4번 고객이 일하고 있는 4번 고객이 상담받고 있는 여기서 먼저 끝났다고 쳐봐요. 먼저 끝났다고 쳐면은 이제 다음번에 번호표가 지금 5번까지 발급이 됐었으니까 Q에는 이제 지금 1, 2, 3, 4, 5번까지는 다 빠져나갔을 거고, 이건 이제 다 빠져나갔을 거고, Q에는 이제 뭐가 남아 있냐면은
Q에는 6번이 이제 나갈 차례겠죠. 순서대로니까. 그러면 Q에는 이제 6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4번 고객님이 끝났으니까 이제 여기에 6번 이렇게 딱 6번이 띄워주면은 Q에서 뽑히면서 Q에서 6번을 꺼내가지고 이 전광판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여기다가 6번을 띄워주는 거죠. 물론 이때 이제 Q에서는 이제 삭제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 6번 번호표를 들고 있는 손님이 6번이라고 찍혀있는 이 창구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게 Q여가지고요. 그래서 Q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은행 시스템에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도착한 순서대로 다 차례차례 처리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Q를 사용했기 때문에 순서를 보장할 수 있었다. 이게 되게 좋은 장점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또 Q를 어디다가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메신저를 쓰니까 한번 메신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메신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사용자마다 다 메신저에서 메시지함이라는 걸 둘 수 있겠죠. 자, 메시지함을 하나하나씩 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메시지 안에는 친구들이 나에게 보낸 메시지들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뭐 친구들이 많잖아요. 뭐 많고 좋고는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친구들 중에 지인들 중에 뭐 A도 있고 B도 있고 뭐 수지도 있고 수지 갑자기 뜬금없이 수지인데 아무튼 네, 뭐 제가 뭐 수지를 엄청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A도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B도 메시지도 보내고 수지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메시지를 보낸 순서가 만약에 A가 먼저 보냈고 그 다음에 수지가 보냈고 그 다음에 B가 보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때 이제 이 메시지함을 Q로 구현을 했었으니까 메시지함을 Q로 구현을 했었으니 Q에다가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A가 보냈던 메시지가 먼저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수지가 보낸 메시지가 쌓여 있고 그 다음에 B가 보낸 메시지가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메시지를 읽을 때는 순서대로 A부터 차곡차곡 꺼내와 가지고 A가 보낸 메시지를 내 핸드폰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수지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겠죠. 수지가 보내서 나 오늘 공연했는데 막 너무 오늘따라 목소리가 잘 안 나와가지고 약간 좀 그랬어. 뭐 이런 메시지 내용이 있었고 뭐 그 다음에 B가 보낸 메시지를 또 그 다음번에 또 읽게 되겠죠. 그래서 B가 보낸 메시지를 또 읽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메시지함을 Q로 구현을 함으로써 메신저를 구현을 할 때에 각 사람마다 메시지함을 Q로 둬서 사람들이 내 지인들이 누군가에게 보낸 메시지를 차곡차곡 Q에 쌓아놓고 그때마다 하나하나씩 꺼내가지고 읽어볼 수 있도록 구현을 할 수 있겠죠. 이때도 우리가 Q를 사용할 수 있고 이때도 Q를 사용하는 이유는 당연히 순서 보장을 위해서 Q를 사용한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Q는 특징이 first in, first out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래서 얘는 순서를 보장해 준다.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이렇게 있고 메시지가 도착할 때마다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이는 거고 그래서 도착한 순서대로 차곡차곡 빠져나온다. 이게 Q라는 것이다 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만약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면 아시죠? 모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비전공자 개발자 취업에 있어서 부트캠프가 전부는 아닌데 이것만큼 좋은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배운다는 것, 그것은 쓰기 위해 배운다는 거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우리 쉬운 코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따라와 보세요. 맨날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다. 믿고 따라와 보세요. 자, 오늘은 링크드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리스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면접에서 잘 나옵니다. 리스트에서 이렇게 하니까 무슨 강사, 뭔가 면접 전문 강사 같은데 이게 사실 중요해요. 어쨌든 리스트는 뭐냐? 어떤 순서가 있는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일단 리스트예요. 리스트에 이게 정의라고 우리가 합시다. 자,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했을 때 마라톤의 결과를 어딘가에 저장을 하고 싶다.
했을 때에 1등부터 들어온 선수들을 차례차례 순서대로 저장을 하고 싶잖아요. 이때 이제 리스트를 쓰면 되겠죠.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는 것, 그것은 쓰기 위해 배운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상황에서 이게 적절한 데이터 구조일 것 같다 생각하면 그걸 쓰면 되는 겁니다. 방금 얘처럼 마라톤에서 1등부터 들어온 순서대로 차례차례 저장을 하겠다 한다면은 이때는 데이터 구조 중에도 리스트가 떠올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리스트는 어떤 순서가 있는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우리가 지금 방금 확인을 했는데, 리스트에는 여러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첫 번째 어레이 리스트가 있고요. 자바 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어레이 리스트. 두 번째 링크드 리스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링크드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어레이 리스트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한 꼭지로 설명하기에는 약간 모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링크드 리스트이지만 어레이 리스트도 물론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레이 리스트부터 먼저 한번 해봐요. 어레이 리스트는 다 잘 아시죠?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입니다. 어떤 메모리 상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영역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 그거를 어레이 배열이라고 하고, 혹은 뭐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겠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 연속적인 공간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연속적인 공간에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 자, 이게 어레이 리스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로또 번호를 한번 저장을 해본다 쳐봅시다. 제일 먼저 뽑았더니 번호가 4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뽑았더니 번호가 12번이 나왔고, 그 다음에 5번, 43번, 27번, 31번, 그리고 나머지 이제 7번째 뭐 행운의 넘버인가요? 아무튼 그게 또 뽑아가지고 33번이 나왔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것도 이제 리스트에 넣은 거죠. 어레이 리스트에 순서대로 차곡차곡 하나 둘씩 넣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일 먼저 뽑힌 숫자는 뭔지 딱 보면 알 수 있죠. 이 데이터 구조, 이 어레이 리스트라는 데이터 구조를 가지면은 4번 제일 먼저 뽑혔고, 그 다음에 12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43번, 그 다음에 27번, 그 다음에 31번, 마지막 행운의 넘버 33번까지 이 순서대로 뽑혔다는 것을 어레이 리스트를 보면은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어레이 리스트의 장점은 뭐냐? 인덱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덱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 어레이 리스트에서 이 배열 공간에서는 0번부터 차례대로 순서대로 위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바로 빠른 타임에 정말 순식간에요. 자, 0, 1, 2, 3, 4, 5, 6. 개발자이신 분들이나 프로그래밍을 배우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우리 배열에서 어레이에서는 순서를 0번부터 세죠. 0번, 1번, 2번, 3번. 그래서 자, 세 번째로 나타난 숫자를 얻고 싶다면은 우리는 이 2번에 액세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2번에 접근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0번부터 세기 때문에. 네 번째에 나타난 숫자를 얻으려면 당연히 3번에 가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왜 0번부터 세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숫자를 한번 거꾸로 세볼게요. 10번부터 한번 세봅시다. 10, 9, 8, 7, 6, 5, 4, 3, 2, 1. 그리고 뭐가 있죠? 땡이 있습니다. 땡. 그렇습니다. 우리는 땡이라는 존재를 이미 알고 있어요. 땡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거꾸로 살 때는 땡을 인정을 하는데 순서대로 살 때는 땡을 인정을 안 했을 뿐 우리가 땡이라는 존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울 거예요. 땡이라는 존재가 있고 컴퓨터 세상에서는 순서대로 셀 때도 땡을 항상 인정한다. 그래서 0번부터 0, 1, 2, 3, 4, 5, 6 이렇게 순서를 센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맨 마지막에 뽑힌 뭐 예를 들어 뭐 행운의 넘버가 뭐냐? 그러면은 당연히 이 6번째, 정확히 말하면은 이 인덱스 6에 있는
번호를 바로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33번이더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인덱싱이 좋다는 장점, 이것이 되게 좋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렇게 위치를 가지고 몇 번째인지 찾아갈 때 바로바로 상수의 시간으로, 여기서 말하는 상수의 시간이라는 거는 데이터 양이 아무리 많든, 지금은 7개까지 밖에 없지만 이게 100만 개가 되든 1억 개가 되든 아무리 많든 간에 몇 번째 거에 똑같은 시간 속도로 바로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인덱싱이 가능한, 순서대로 어떤 위치에 몇 번째 거를 빨리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링크드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링크드 리스트는 뭐냐면은 비연속적인 공간에 순서대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겁니다. 이게 링크드 리스트의 자료 구조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떤 예가 있냐면은 이런 겁니다.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비연속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아까 어레이 리스트랑은 다르게 이 블럭 사이마다 비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한 거고요. 얘가 얘를 가리키고 얘가 얘를 가리키고 얘가 얘를 가리키고 얘가 얘를 가리키고 얘가 얘를 가리키는 형태로 링크드가 됩니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이긴 리스트인데 비연속적인 공간의 순서대로 데이터를 저장,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얘는 그러면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장점은 추가 혹은 삭제가 쉽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 1번 4, 5, 11, 22, 35 이렇게 데이터 쳐봅시다. 근데 생각해봤더니 5번이랑 11번 사이에 9번이 있었어.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러니까 추가를 하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9번을 넣고 9번이 11번을 가리키게 하고, 원래 5번이 11번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제는 5번이 9번을 가리키게끔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들께서 다 보셔서 알 수 있지만 이렇게 링크가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링크드 리스트의 특징입니다. 장점, 추가 삭제가 쉽다는 점이죠. 반면에 단점은 뭐냐? 단점은 예를 들어서 네 번째 혹은 세 번째, 아무튼 몇 번째 있는 값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면은 앞에서부터 찾아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위치 탐색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위치 탐색에 오래 걸린다. 뭐에 비해서? 어레이 리스트에 비해서. 자, 예를 들면은 만약에 네 번째 0번부터 쳤을 때 0, 1, 2, 3 이렇게 세 번째라 쳐봅시다. 세 번째에 있는 0번부터 카운트를 해서 세 번째에 있는 값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한다면은, 자 보세요. 차례대로 찾아야 됩니다. 여기 먼저 찾고 그 다음 여기 넘어가고 왜냐면 이게 세 번째니까요. 그래서 0, 1, 2, 3 0, 1, 2, 3 이렇게 여기까지 와야 세 번째 있는 거는 9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찾는 게 오래 걸립니다. 반면에 우리 아까 어레이 리스트에서 봤던 것처럼 인덱싱이 어레이 리스트는 빠르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찾아서 몇 번째 있는 거를 찾을 필요 없이 바로 그 위치에 인덱스를 가지고 액세스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빠르죠. 이런 면에서는 어레이 리스트가 유리하고요. 반면에 이제 어레이 리스트의 단점은 추가 삭제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에다가 뭔가를 추가를 하려면, 자 보시죠. 여기에다가 뭔가를 추가를 하려고 하냐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거 한 칸씩 다 이렇게 옮겨줘야 돼요. 이렇게 한 칸씩 옮겨주고 이렇게 한 칸씩 옮겨주고 한 칸씩 옮겨주고 한 칸씩 옮겨준 다음에, 그래서 여기를 비워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떤 새로운 숫자를 적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9라 치면 9 이렇게. 그러니까는 하나하나씩 다 옮겨줘야 되는 것 때문에 추가나 삭제가 되게 불편합니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든 링크드 리스트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한번 단점을 써보죠. 단점. 추가와 삭제가 오래 걸린다. 여러분 제가 악필이죠. 이해해 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어레이 리스트가 있고 링크드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리스트는
자, 리스트는 어레이 리스트가 있고 링크드 리스트가 있다. 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 공통된 점은 순서가 있는 데이터 저장을 위한 자료 구조라는 점이고요. 다른 점은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어레이 리스트는 연속적, 비연속적, 이거에 따라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제가 과제라고 해 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사실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 중에 제가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어레이 리스트를 썼을 때에 또 다른 어떻게 보면은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예상해 보세요.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아주 짧은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은 그냥 한 번에 말씀드릴까?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변덕부려서 죄송합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공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데이터 사이즈가 고정. 뭐가? 사이즈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다 찼잖아요. 이렇게 막 차례대로 넣다가 1, 2, 3 뭐 이렇게 넣다가 9, 99 이렇게 다 찼어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넓혀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언어는 아직 제가 몰라서 근데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이렇게 막 확장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확장을 못하고 그냥 이만한 크기의 새로 하나를 만든 다음에 얘들을 다 복사를 해줘야 돼요. 복사를 해주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여기까지 복사를 해주고 이제 이어서 넘어야 될 값들 이제 넣는 거죠. 뭐 100, 뭐 해서 뭐 1000까지. 여기서 1000까지 또 다 차면은 다시 또 새로운 훨씬 더 사이즈 큰 거 이렇게 또 마련해가지고 다 이렇게 복사해줘야 되고 약간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래서 사이즈가 고정되어 있다 이런 불편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레이 리스트를 쓴다 쳤을 때에 혹은 링크드 리스트를 쓴다 쳤을 때에 내가 구현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내가 처리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에 따라서 잘 판단이 됩니다. 사이즈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장점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링크드 리스트인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좀 더 상세하게 그리면 이런 모양입니다. 즉 뭐냐면은 1, 2, 3, 4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런 공간이 있고요. 데이터 외적으로도 다음 데이터를 가리키기 위해서 다음 데이터를 가리키는 정보를 저장할 추가적인 데이터 공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에 비해서 같은 데이터를 저장한다 치면은 똑같은 사이즈의 데이터를 저장한다 치면은 링크드 리스트가 사이즈를 더 많이 먹어요. 조금 더 많이 먹어요. 조금 더.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가 메모리 사용 면에서는 조금 더 어레이 리스트보다는 많이 먹는데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링크드 리스트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복사해서 사이즈를 확장해야 되는 이런 과정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링크드 리스트가 이제 장점인 거고 대신에 메모리를 좀 더 먹는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때에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어떤 프로그래밍의 특성, 데이터의 특성이 무엇인지 잘 확인을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적절한 자료 구조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뭐 데이터 사이즈가 계속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라면 굳이 메모리를 많이 먹을 필요가 없다면 혹은 카피패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링크드 리스트가 나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 거의 뭐 고정적이고 그렇게 엄청 막 빈번하게 뭐 메모리의 사용량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빈번하게 뭐 데이터 사이즈가 확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진 않을 것 같다 하면은 어레이 리스트가 더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예를 들어서 나는 몇 번째 거를 액세스할 필요가 있어. 나는 몇 번째 게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는 프로그래밍을 짤 거야. 뭐 6번째, 12번째, 20번째 이렇게 액세스를 해서 그 위치에 있는 정보를 가져올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을 나는 짜야 돼 라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어레이 리스트를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훨씬 빠르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레이 리스트와 링크드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뭘 말씀드릴 건지 아직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그런 소문이 있어. 현대백화점 상품에 새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밖에 비가 오는데 어떻게 잘 쉬고 계시나요? 오늘은 어레이와 리스트 이 두 개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은 듯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듯 같은 것 같기도 한 이 두 가지의 개념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시작에 앞서서 하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거는 제 개인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제 개인의 생각. 왜냐하면은 이 주제는 상당히 좀 갑론을박이 가능하고 개발자마다 생각이 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맞다, 제 생각이 무조건 맞다라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고, 그냥 제 한 명의 개발자로서의 생각이다. 그리고 좀 공감이 되시면 이제 자기 걸로 소화를 시켜 주시면 좋겠죠. 그렇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은 관점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구현의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동시에 일반적인 의미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특정 언어, 뭐 자바나 파이썬이라든지 뭐 특정 언어에 종속된 의미로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냥 개념적인 차원에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어떤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구현의 관점에서 또 일반적인 의미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한번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어레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어레이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개념은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연속적인, 글씨 예쁘게 적어야지. 연속적인 메모리에서 같은 종류의 아이템들을 저장할 수 있는, 글씨가 마음이 급하니까, 이게 그 뒤에가 핵심입니다. 바로 자료 구조다. 영어로 말하면은 데이터 스트럭처겠죠. 이게 이제 어레이의 뭐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에서 배열 어레이를 잡기 때문에 뭐 특정 사이즈로 이렇게 딱 잡겠죠. 잡으면은 같은 종류의 아이템들을 저장을 하니까는 이제 다 같은 사이즈를 가질 거고, 조금 삐뚤삐뚤하긴 하지만 거기에 이제 뭐 아이템들을 하나둘씩 넣는 거죠. 뭐 1, 2, 9, 11, 8, 7, 3, 2, 1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종류의 아이템들을 저장할 수 있는 자료 구조입니다. 자료 구조기 때문에 또 어떤 뭐 오퍼레이션, 배열을 가지고 어레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들도 있겠죠. 당연히 이제 우리는 이런 대괄호를 활용해서 인덱스가 가능하다. 좀 글자를 예쁘게 적어볼게요. 저번에도 영상에 너무 글씨가 좀 날려가지고, 인덱스를 활용 가능,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인덱스를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몇 번째 아이템에 액세스를 하든 똑같은 속도로 액세스를 가능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어떤 요런 길이가 있잖아요. 이 사이즈가 있을 텐데 이 사이즈에 상관없이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사이즈가 얼마나 작냐,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에 상관없이 몇 번째 데이터에 몇 번째 아이템에 접근을 할 때는 항상 똑같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 이게 이제 인덱스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덱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괄호를 활용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아이템즈라는 이름의 배열이 있다 치면은 뭐 세 번째 거를 액세스하고 싶다 치면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액세스를 할 수 있죠. 보통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보면요. 아무튼 이런 인덱스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아까 잠깐 앞에서도 지금 사이즈라고 했는데 이렇게 배열의 랭스, 길이, 총 사이즈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요,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요 자료 구조라는 점, 이게 자료 구조라는 점, 이게 좀 핵심이고요. 이게 이제 뒤에서 살펴볼 리스트랑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리스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리스트는 약간 조금 설명을 조금 달리 해보겠습니다. 이 리스트는 순서를 가지며 추가, 삭제, 탐색이 가능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ADT라는 겁니다. ADT가 뭐냐? 자, 자료 구조 시간에, 데이터 구조 시간에 아마 들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ADT는 뭐냐면은 Abstract Data Type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냥 ADT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ADT가 뭐냐면은 이거를 나중에 다시 이 부분만 따로 영상을 한번 찍긴 할 건데, 어쨌든 간단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또 설명해드리면, ADT는 데이터 스트럭처, 자료 구조랑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ADT는 어떤 구조의, ADT가 뭐냐면은 구조의 속성과 행위를 설명합니다. 즉 what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how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ADT의 특징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what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조의 잠시만요. 자, 구조의 속성과 행위를 설명하기 때문에 얘가 무엇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what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또 알려주지만 정의를 하지만, 그래서 그 what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how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ADT, 즉 Abstract Data Typ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대표적인 그런 ADT 중에 하나예요. 자,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리스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리스트는 아까도 앞에서 정의를 했죠. 정의한 부분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순서를 가지며 추가, 삭제, 탐색이 가능한, 이게 이제 정의인 거예요. 순서를 가지며 추가, 삭제, 탐색이 가능한, 이게 정의고, 그래서 추가, 삭제, 탐색, 이게 어떤 행위겠죠. 오퍼레이션과 같은 겁니다.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리스트의 아이템을 추가하는 게 가능하고,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탐색도 가능하고, 뭐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몇 번째 거를 갖고 오는 이런 것도 가능하고, 조회도 가능하고, 뭐 하여튼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리스트를 만약에 표현을 한다 치면은, 이제 행위의 관점에서 만약 행위를 표현한다 치면은 얘는 뭐 add를 할 수도 있고, remove를 할 수도 있고, 뭐 get을 할 수도 있는데, 그 get은 뭐 예를 들어서 i번째, 몇 번째 있는 거를 get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요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contains, 뭐 예를 들면은 이 o라는 것, 어떤 이 리스트 안에 이 o라는 오브젝트가 있는지 확인해서 있으면 true고 없으면 false를 반환하는 이런 오퍼레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 get은 뭐 몇 번째에 있는 아이템을 갖고 오는 get이라는 오퍼레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 remove는 뭐 remove도 마찬가지겠죠. 뭐 이것도 뭐 오브젝트 o라고 치면은 이 o가 있으면은 가장 먼저 만나는 이 o를 삭제하라. 그리고 add가 있겠죠. add라고 치면은 뭐 오브젝트를 만약에 넣는다 치면은 이 add는 오브젝트를 뭐 리스트에 이제 차곡차곡 넣어라. 순서대로 넣을 테니까는 이제 가장 마지막에 넣겠죠. 뭐 이런 오퍼레이션을 이제 정의를 하는데, 실제로 얘는 이제 이 리스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거는 다 행위에 대해서 오퍼레이션의 관점에서, 결국 무엇을 할 수 있다는 what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얘를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제부터 이게 핵심입니다. 얘가 실제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바로 요 통틀어서 이런 거를 ADT라고 하는 겁니다. Abstract Data Type. 구현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아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지만, 어쨌든 얘는 순서를 관리하고 순서를 보장하는 어떤 같은 종류의 뭐 유사한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제공하는 그런 타입을 그냥 설명할 뿐이죠. 정의를 할 뿐이죠.
즉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합니다만 what에 대해서 얘가 무엇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만 그래서 그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는 것. 이게 바로 ADT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는 abstract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다시 글씨체를 좀 바꿔서 자, 어레이는 핵심은 이거예요. 어레이는 데이터 스트럭처, 즉 자료 구조. 이게 어레이입니다. 그리고 리스트는 ADT, Abstract Data Type. 그래서 어레이는 사실 뭘 할 수 있는지 명쾌하죠. 뭐 여기서 명확합니다. 명확함. what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how에 대해서도 명확합니다. 근데 반면에 리스트는 추상적이에요. 즉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은 어떻게 그래서 내부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지, 얘가 실제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레이와 리스트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농막에는 물이 없어요. 집이 없을 때는 이 수도를 안 넣어줘요. 그럼 물이 귀하지. 자, 그러면은 리스트를 아까 ADT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구현의 관점에서 볼 때 리스트를 조금만 더 설명하면은 리스트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나? 리스트를 구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레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링크드 노드를 사용해서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는 뭐 넣고 혹은 조회하고 삭제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순서가 있는 그런 자료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그런 ADT라고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레이를 통해서 구현한다 치면은 그냥 어레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에서 같은 종류의 타입을 저장할 수 있는 어떤 배열을 필요한 적정 크기의 사이즈를 잡아놓고 구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링크드 노드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서도 살짝 살펴봤지만 이렇게 노드가 다음 노드를 가리키고 노드가 또 다음 노드를 가리키고 이렇게 링크드 된 형태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서 리스트를 구성하는 방식. 그러니까는 리스트를 구현하는 방법은 다시 정리하면 크게 어레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링크드 노드를 통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자바 같은 예를 들면은 자바에서는 얘를 이제 구현한 구현체를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고요. 어레이 리스트 at java.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구현한 거를 링크드 리스트 at 뭐 자바에서도 링크드 리스트 이런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자바에서도 다 아시는 것처럼. 자, 어쨌든 이렇게 ADT를 구현한 이 두 종류, ADT를 구현할 수 있는 리스트라는 ADT를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고 하나는 어레이를 사용해서 하나는 링크드 노드를 사용해서 구현하는 방식이 있고, 이 각각의 이 두 가지를 모두 에둘러서 뭐라고 하느냐, 얘를 바로 DS 혹은 자료 구조, 자료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리스트라고 배웠던 얘는 바로 ADT였었잖아요. 리스트 얘는 ADT인데 그 ADT를 구현한 얘네들, 구현했을 때 이런 ADT를 구현하는 거를 자료 구조라고 한다는 것이죠. 결국 핵심은 ADT를 구현하면 그것이 곧 자료 구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이 주제를 다뤘을 때 어레이와 리스트의 차이가 무엇이냐 했을 때의 관점에서 구현의 관점에서 이것을 한번 살펴본다면 어레이는 자료 구조, 리스트는 ADT,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도움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설명했으니까 열심히 설명한 이 마음이 잘 전달됐겠죠? 분명히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그럼 다음 시간에는 뭘 다룰 거냐? 다음 시간에는
좀 데이터 스트럭처와 그러니까 자료 구조죠. 이거랑 ADT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은 사실은 그냥 ADT를 그렇게 설명을 딱 들으면은 수업 시간에 듣듯이 그냥 ADT가 뭐다 이렇게 들으면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기억에도 잘 안 남고. 근데 이렇게 리스트와 어레이와 리스트의 차이를 이제 같이 살펴보면서 ADT가 무엇인지를 같이 들어보니까 ADT가 좀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와 관련된 좀 영상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게 실무에서 어떻게 조금 연결될 수 있는지, ADT가 왜 중요하고 데이터 스트럭처가 또 왜 중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는 영상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을 찍네요. 제가 최근에 이사를 가서 한동안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더라고요. 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고드린 대로 오늘은 자료 구조, 데이터 스트럭처와 그리고 ADT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죠. 데이터 스트럭처와 ADT의 차이를 어레이와 리스트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간단하면서도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봐주시면은 좀 머리에 많이 기억이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ADT가 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데이터 스트럭처보다 ADT를 먼저 설명하는 게 순서상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ADT는 뭐의 약자냐면은 Abstract Data Type이죠. 얘의 특징은 어떤 구현하고자 하는 구조에 대해서 자료 구조겠죠. 자료 구조의 특징 혹은 속성 그리고 어떤 오퍼레이션들이 있는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얘는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고 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만 how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ADT를 그래서 딱 보면은 얘가 이런 특징이 있고 얘가 제공하는 뭐 오퍼레이션들 혹은 뭐 메소드들 이런 것들이 있다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얘가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그럼 동작하는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를 않는다, 다루지를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이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일전에 영상을 올렸던 것 중에 스택과 큐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그럼 스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스택은 뭐냐 했을 때, 스택은 여러분들이 이제 딱 면접 자리에 갔어요. 혹은 누군가가 스택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스택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First in, last out이다. 그리고 얘는 어떤 오퍼레이션이 있냐면은 푸시가 있고 팝이 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간 애가 나중에 나오는 거고, 먼저 들어간 애가 나중에 나오고, 최근에 들어온 애가 먼저 나가는 이런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택에 집어넣는 대표적인 이제 오퍼레이션이 푸시고 스택에서 빼는 대표적인 오퍼레이션이 이제 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고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스택의 가장 꼭대기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뭐 오퍼레이션들도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고 뭐 스택의 사이즈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오퍼레이션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했다면은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ADT를 설명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택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구현은 방금까지 설명에 의해서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죠. 구현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스택을 ADT로서 설명을 한 거죠. 그럼 실제로 스택을 구현을 하게 되면 스택을 그러면은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
실제로 이게 이제 들어가는 순간 이게 바로 데이터 스트럭처가 되는 겁니다. 구현이 들어가는 순간 이게 DS가 된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자 스택이 뭐 first in last out 혹은 last in first out이라고 했을 때에 얘를 구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방법 어레이를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방법 링크드 리스트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이 어레이를 써서 혹은 링크드 리스트를 써서 방금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스택이라는 것을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어레이로 만약에 구현을 한다 치면은 어레이로 스택을 구현한다 했을 때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레이 하나 잡아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0번부터 인덱스가 시작했죠. 0, 1, 2 해서 쭈쭈쭈 해가지고 n-1번째가 있고 총 이제 사이즈는 n개 사이즈는 n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스택을 구현한다 치면은 뭐 11번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또 12번이 들어왔다. 14번, 뭐 9번 이런 식으로 쭈르륵 들어왔을 때에 그 다음에 뭐 21번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이제 이때마다 넣어야 되는 공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증가시키는 거죠. 맨 처음에는 이제 여기에 넣고 그 다음에 1번 넣고 2번 넣고 3번 넣고 이제 네 번째 공간에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푸시를 했을 때마다 이제 하나 둘씩 차례차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팝을 하게 됐다고 쳐봅시다. 팝을 하게 되면은 지금 가장 최근에 가르치는 게 지금 21번이 들어있는 여기잖아요. 여기를 지금 가장 최근에 있는 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는 여기 있는 거를 하나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팝을 했다. 팝을 했으면은 이제 21번을 리턴을 하고 이제 21번에 있던 자리에는 다시 비워주고 너무 주개를 크게 잡았네요. 다시 비워주고 당연히 이 빨간색 인덱스가 가르치고 있었던 것도 하나씩 빼주고 그래서 이제는 9번을 가르치도록 이렇게 하나씩 내려가고 다시 여기서 만약에 팝을 했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9번을 리턴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9번에 있던 자리를 비워주고 이것도 지워주고 이제 그 전 거를 가르치도록 이렇게 점점 이제 바꿔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레이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디테일한 사항은 지금 다 설명할 거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구현을 했을 때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바로 데이터 구조, 자료 구조, DS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구현체까지 있어야 데이터 구조입니다. 구현체까지 있어야 이거 이제 데이터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구현체가 있는 바로 전 단계 그러니까는 애스트랙트하게 이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되게 애스트랙트하게 표현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설명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다루지 않을 때 이런 거를 이제 ADT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 속에서 순도 100%의 회사 리뷰를 찾을 수 있는 곳 어디 없을까? 기업 리뷰부터 연봉 정보까지 한눈에 여기 다 있네. 차원이 다른 그러면은 이제 오늘 설명하려고 했었던 게 어떤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뭐라 해야 될까요? 데이터 구조와 ADT를 한번 우리가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거를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뭐 잘 따르고 계시죠? 사실 DS, ADT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ADT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얘의 특징이 뭐고, 얘가 그래서 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들이 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만, 실제로 그래서 내부적으로 얘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how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게 ADT고, 그런 how까지도 다루게 되면 이제 이게 데이터 스트럭처, 자료 구조가 된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깔끔하게 3페이지에서 예를 들면은 이그젬플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는 월드컵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월드컵에서 골을 넣은 선수 관리하는 자료 구조가 필요하다고 쳐봅시다. 뭐 이런 거죠. 지금까지 골 넣은 선수들을
다 보고 싶다. 한 번이라도 월드컵에서 골을 넣은 선수들의 리스트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 뭐 내가 재미삼아 만들려고 하는 사이트가 통계 관련 사이트인데 그때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 우리가 한번 이거를 뭐 학교 프로젝트로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수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아니면 그냥 재미삼아 만들어 보자 했었을 때에 자 그러면 어떻게 구현을 하면 좋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뚝딱뚝 짜고 싶겠죠.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학생분들이라면은. 하지만 이게 나 혼자 짜는 게 아니고 뽑아야 될 자료들이 너무 많고 짜야 될 코드의 양이 너무 많을 때 이거 혼자 못하니까 이제 같이 하게 됐을 때에 업무를 분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설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요? 근데 이제 조건이 하나가 더 붙은 거죠. 월드컵에서 골을 넣은 선수를 어떻게 보여주고 싶느냐? 이름 순서대로 보여주고 싶다 이거죠. 이제 영어의 알파벳 순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보여주고 싶다 했을 때에 뭐 이렇게 앱스트랙트하게 일단 한번 정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ADT를 한번 본다 치면 이 자료 구조는 뭐 영어로 한번 써보면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이 네이밍부터 사실은 중요하죠. 개발을 할 때는 항상 네이밍이 이름 짓는 게 중요하니까 알파베티컬 오타겠으면 얘기해주세요. 알파베티컬 올더드 그러니까 알파베티컬 올더 아니 대문자로 할게요. 알파베티컬 올더드라는 이름에 그냥 자료 구조를 정했다고 쳐봅시다. 얘는 두 가지 오퍼레이션이 있는 거죠. add 뭐 사람 이름 갑자기 한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get all 뭐라 해야 될까요? 축구 선수들을 players. add 사람 이름이야 당연히 이 자료 구조에 이제 골 넣은 사람을 이제 넣는 거겠고, get all players는 당연히 골 넣은 사람들의 이제 모든 리스트를 가지고 오는 거겠죠. 근데 대신에 조건이 있는 이제 얘는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반환을 하는 거겠죠. 글자가 너무 작을 수가 있는데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자료 구조가 하는 역할은 그냥 뭐 사람 이름을 순서대로 저장을 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은 되게 간단한 거죠. 그냥 add 하고 그 다음에 get all players 알파벳 순서대로 모든 플레이어들 한 번이라도 골 넣은 선수들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것. 그리고 뭐 혹시나 실수해가지고 골을 안 넣었는데 뭐 어시스트한 선수를 넣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잘못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는 remove 뭐 사람 이름 이렇게 했다 쳐봅시다. 그럼 이렇게 ADT를 정의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내부적으로 이 알파베티컬 올더드라는 자료 구조를 이제 구현을 한다 치면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서는 얘는 설명하지 않으니까 얘는 ADT인 거죠. 그리고는 이제 만약에 친구 두 명이서 이 프로젝트를 한다 치면은 자, 뭐 내가 앞에서 프론트엔드를 개발을 할게. 화면 이런 거 막 내가 다 만들고 할 테니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일들이 있겠지만 일단 너는 급한 대로 이 자료 구조를 만들어줘. 이 자료 구조에 이런 기능이 있어. 내부적으로 구현은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가 동작해야 되는 오퍼레이션들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거는 너가 구현을 해줘. 네가 어떻게 구현할지는 그냥 너한테 맡길게.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 ADT를 실제로 구현해야 되는 역할을 맡은 친구는 얘를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얘를 구현을 어떻게 할지에 되면 이제 이게 데이터 스트럭처가 되는 거고, 구현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데이터 스트럭처가 돼서 얘가 내부적으로 뭐 어떻게 솔팅 알고리즘을 뭘 쓸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뭐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쓸지 뭐 아니면 그냥 막 넣은 다음에 중복된 거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한번 솔팅 해가지고 get all players를 구현할지, 리무브는 어떻게 구현할지, 중복된 이름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리스트를 쓸지, 셋을 쓸지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하겠죠. 어쨌든 이런 구현은 다른 파트너에게 맡기고 이제 실제로 또 다른 한편의 사람은 이 자료 구조를 알파베티컬 올더드라는 자료 구조를 갖고 와가지고 쓰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실무에서는 조금씩 업무를 분담해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냥 ADT를 이렇게 배우면은 사실은 뭐 수업 때 시험 한번 치고 끝날 수 있겠지만은 이 개념을 잘 세워놓으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자료 구조를 통해서 관점을 스무스하게 나누어서 업무 분담도 좋게 할 수 있고, 또 구조를 잘 나누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나중에 객체 지향 쪽 설계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모듈화에 있어서도 확실히 이점이 있습니다. 좀 더 재사용이 가능하고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코드들로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개발자의 역량도 향상되고 코드 퀄리티도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작아 보이지만 사실 기본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처링이 자바가 오늘 좀 피처링을 할 거거든요. 제가 이걸 이렇게 쓰지 말고 사실은 좀 이렇게 자바 이렇게 썼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처음부터. 아무튼 제가 오랫동안 자바 개발자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파이썬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자바에서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리고 또 자바에는 뭐가 있냐면은 클래스가 있잖아요. 이게 잘 보면은 얘가 곧 뭐냐면은 ADT고 얘가 곧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게 결국은 구현체가 데이터 스트럭처가 되는 거고, 인터페이스 그 자체는 사실 어떻게 구현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인터페이스를 봄으로써 얘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바의 인터페이스는 ADT에 해당하고 자바의 클래스는 데이터 스트럭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자바의 인터페이스를 잘 정의를 하고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다른 협업하는 부서들이나 혹은 다른 개발자분들과 잘 맞춰가지고 설계를 하면은 훨씬 더 유연하고 갈아 끼우기 쉬운 모듈화를 시켜서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코드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ADT를 그냥 가볍게 볼 거는 아니고요. 이 ADT에 대한 개념과 이 ADT를 구현한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은 설계의 관점에서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 디자인할 수 있는 거죠. 큰 프로젝트이더라도. 자, 오늘은 ADT와 데이터 스트럭처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무에서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제 자바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뭘 다뤄볼 거냐 하냐면 ADT와 또 관련된 부분인데, 오늘 ADT랑 데이터 스트럭처 비교를 해봤으니까 리스트와 셋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이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집 정리가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한 2주 만에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이것보다는 좀 더 자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또 계속 현업에서 일도 하고 있으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이 있지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틈틈이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음에 드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트를 벗지 마라고 하면은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리스트와 셋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스트와 셋은 사실 자주 쓰이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는 면접에서도, 기술 면접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실무에서 실제로 자주 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기본기도 탄탄하게 하고 실무에서도 적절하게 리스트를 쓸지 셋을 쓸지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개념부터 한번 짧게 살펴볼까요? 리스트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같은 종류의 아이템을 저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제 이게 중요하죠. 중요한 거는 노란색으로 순서를 보장,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냐, 중복을 허용. 리스트는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셋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셋으로 넘어가서 셋은
이제 리스트랑 비슷한 거는 같은 종류의 아이템을 저장. 이것은 셋이 리스트랑 같은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게 다르냐? 순서를 보장하지 않아요. 순서를 보장하지 않고 또 동시에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리스트와 셋의 차이예요. 그러면은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단지 이거를 우리가 면접 보려고 어디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기술 면접 잘 보려고 리스트랑 셋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리스트와 셋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 다 모든 이유가 우리 실무에서 쓰기 위함입니다. 개발에서 쓰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또 축구를 좋아하니까 월드컵의 비유를 들어서 월드컵에서 한 번이라도 골을 넣은 선수를 저장하겠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쓰겠습니까? 리스트를 쓰겠습니까? 아니면 셋을 쓰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뭐예요? 자, 월드컵에서 한 번이라도 골을 넣은 선수를 저장하고 싶다. 물론 여기서 이제 뭔가 예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선수들의 이름은 각각 다르다라고 이렇게 한번 조건을 걸어 보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골을 넣은 선수를 저장하겠다면은 리스트를 써야 될까요? 아니면 셋을 써야 될까요? 자, 이 조건을 잘 살펴보면은 한 번이라도 골을 넣은 선수를 저장해야 되고 일단 이름은 다 다르다고 했었으니까 중복을 허용할 필요가 없죠. 중복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일단 리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셋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데 리스트는 중복을 허용하잖아요. 자, 셋 쪽으로 조금 더 기웁니다. 거기에다가 이거는 순서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없는 경우인가요? 당연히 순서를 보장할 필요가 없죠. 그럼 당연히 이 경우에서는 무엇을 써야 되냐 하면은 셋을 써야 되는 겁니다. 셋.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000년도부터 2019년까지 MBC에서 연예 대상을 수상한 예능인을 순서대로 저장. 이 경우라면은 리스트를 써야 될까요? 셋을 써야 될까요? 일단 여기서부터 이미 조건에서 순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리스트일 것 같죠? 게다가 연예 대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받았던 사람이 올해도 되게 웃기게 막 프로그램을 잘 하고 이래가지고 올해 또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유재석 같은 분들은 뭐 여러 번 받기도 하죠. 그러면은 중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디냐? 당연히 리스트를 써야 되는 거죠. 리스트를. 순서도 보장해야 되고 중복도 허용해야 하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리스트와 셋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 이 개념은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올렸었지만 ADT의 개념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ADT는 사실은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how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지만 그 특징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알려주는 게 ADT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통 리스트와 셋의 차이를 물어본다는 것은 ADT의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은 이 ADT를 구현한 것이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자로서 리스트나 셋을 쓸 때에 어떤 구현체를 가지고 와서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자바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라는 것은 또 셋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인터페이스죠. 얘네들은 다 인터페이스고 실제로 얘네들을 이제 구현한 애들이 이제 클래스로 있습니다. 클래스가 이제 뭐 여러 종류가 있죠. 뭐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
어레이 리스트가 있고 뭐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아무튼 어레이 리스트가 있고 또 뭐 링크드 리스트가 있고 뭐 셋 같은 경우에는 뭐 솔티드 셋도 있고 뭐 해시 셋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구현체 어떤 구현체를 쓰는지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영상에서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이런 개념들을 잘 알고 있어야 기본적으로 어떤 걸 선택할지를 알게 되고 그 세부적으로 어떤 구현체를 사용하게 될지를 또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다뤄볼까 했는데 또 여기까지 가면 너무 내용이 커지니까 이 부분은 각자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짧게만 설명하면은 이전 영상에서도 했는데 이제 리스트 같은 경우에 어레이 리스트는 이 리스트 구현을 어레이를 사용해서 하는 거고 이 링크드 리스트는 리스트 구현을 이제 노드라는 형태, 그러니까 링크드 노드 이런 형태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비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에서 리스트를 형성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솔티드 셋 같은 경우에는 아까 셋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순서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이제 순서를 보장할 수도 있고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셋 중에서는 순서를 보장하는 솔티드 셋이 있습니다. 해쉬 셋은 뭐냐면 셋을 저장하는 방식 중에 이제 해쉬라는 형태로 이제 셋을 저장하겠다. 그러니까 해쉬라는 것을 써서 셋을 구현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 구현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구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현이 왜 구현체가 여러 개로 나뉘냐면요. 이 구현체에 따라서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되는데 그 장단점이라고 할 때에 어떤 부분을 보시면서 생각해 주시면 좋냐면은 요거까지만 딱 얘기하겠습니다. 속도 그리고 메모리 이런 측면에서 조금씩 달라요. 어느 게 어떤 게 더 빠르고 어떤 게 좀 더 느리고 어떤 게 메모리를 더 잡아먹고 덜 잡아먹고 뭐 할 때 이런 종류의 또 여러 가지 특징들로 좀 나눠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속도 측면이 아마 좀 영향을 많이 좀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 측면에서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사실 이 속도 메모리 이 두 개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어레이 리스트만 해도 어레이 리스트는 이제 어레이를 통해서 구현한 거고 링크드 리스트는 이런 형태로 구현하는 거고 뭐 솔티드 셋과 해시 셋 구현하는 방법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구현체에 따라서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실무에서 실제로 어떤 걸 쓰는 것이 내가 지금 짜려고 하는 프로그램과 가장 적합한가, 가장 합이 잘 맞나, 혹은 가장 핏이 잘 맞나 그런 걸 잘 염두에 주셔가지고 구현체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빨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리스트와 셋의 차이. 리스트는 순서를 보장한다 했나요? 아니면 순서를 보장하지 않는다 했나요? 순서를 보장한다. 그리고 동시에 중복을 허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그에 반면에 셋은 순서를 보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중복을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또 약간 말이 조금씩 꼬였는데 아무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DT 영상을 저번 영상으로 올렸는데 그거 한번 좀 봐주세요. 그거 좀 한번 봐보시면은 좀 영상이 길긴 한데 15분 정도니까요. 뭐 커피 한잔 하시면서 아니면은 뭐 혼자서 만약에 집에서 혼밥 하시게 된다면 그렇게 하나 켜놓고 그래 들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